월성 4호기가 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멈췄습니다. 터빈 발전기 이상이 원인인데 한수원은 방사능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하고 포항 지역 다른 해수욕장은 7월 6일 일제히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제동향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 경제산업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모델 사업에 이어 포항형과 경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형 일자리 모델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면 지자체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전을 재개한 월성원전 4호기의 터빈 발전기가 증기 발생기 고수위로 낮 12시 11분에 정지됐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현재 원자로의 출력은 35%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4월 22일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갔던 월성 4호기를 오늘 오전 8시 2분에 발전을 재개했었습니다.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 신공항을 거부하면서 국토부가 태도를 바꾼 건데 대구, 경북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국무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검토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총리실에서 다시 검증하면 그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했습니다. 3년 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부울경이 이제 와서 뒤집은 겁니다. 가덕도 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결정된 사업이 변경되거나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쟁점화해서 덕을 보려는 부울경 정치적 꼼수에 국토부 장관이 부하내동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올해 말까지 어디로 옮길지 정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로 구성한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는 국가적 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국토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에 대해서 재검증을 요구한다면 그때마다 총리실이 다 들어주고 재검증에 나설 것입니까? 정치 논리로 뒤집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적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동안 진통을 겪으며 겨우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린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다시 지역 간 갈등과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원상복구를 논의할 태스크포스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포항에서 2차 회의를 가진 태스크포스는 세 번째 회의에서는 해외 전문가로 지열발전 권위자인 미국 스탠포드대 엘워스 교수 등 3명을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포항 지역 위원들은 지열발전 시설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지진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포항시는 악취 민원이 잦은 포항철강공단 내 악취 배출 사업장 7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으며 경주시는 두류공단 등에 있는 악취 유발 업체와 축사 등 50여 곳을 점검합니다. 특히 포항시는 악취 배출 시설 이상 여부와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악취 시료도 포집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철인을 가리는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가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는 10년 만인데 외국인 선수와 임원 등도 400여 명이 참가해 보문단지 숙박업소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한꺼번에 보문호에 뛰어듭니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치열하게 선두 경쟁을 벌입니다. 1.5km 수영을 마친 선수들은 자전거로 보문호 주변 도로를 6회전하며 40km를 질주합니다. 마지막 순서는 달리기. 비 맞은 듯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10km를 뛰어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I'm lost for words. This is my first ever Senior Asian Championships, and it's very important for me to do well in this race to qualify for 2020 Tokyo Olympics. Couldn't be happier. 올림픽 출전 점수가 걸린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30개 나라에서 선수와 임원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 대회와 혼성 릴레이가 펼쳐지고 대회 마지막 날인 모레는 1,100여 명이 참가한 동호인 대회가 열립니다. 나흘간 대회가 열리고 선수와 임원들이 길게는 보름 정도 머물면서 보문단지 숙박업소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래 숙박하시는 분들은 10일부터 한 보름 정도, 보통 4박에서 5박 정도를 하시니까 6월이 경주 지역 숙박업체가 50%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80%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대회가 열리는 모레까지 오전 6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현대호텔 건너편 일대의 교통이 통제된다며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지역 지정 해수욕장 6곳이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당초 29일 개장 예정이었지만 이른 더위로 내일 임시 개장하고 월포는 29일, 구룡포와 화진 등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 월포는 후릿그물 체험, 구룡포는 오징어 맨손 잡기 체험, 화진은 조개잡이 체험 등 특화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개장에 앞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 백사장 오염도 검사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릉군은 오는 8월 30일부터 사흘간 제1회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를 열기로 하고 작품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동쪽을 주제로 형식과 시간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서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1차로 이달 말에 이어 2차로 다음 달 18일까지고 당선작은 다음 달 31일 발표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 외 지역 곳곳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해 주말 동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내내 아침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에 머물면서 큰 더위 없이 야외 활동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무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2회 6.25 참전 소년 소녀병 위령제가 오늘 오전 대구 남구 낙동강 전승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69주기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소년 소녀병 전우회 윤한수 회장을 비롯해 박신한 대구지방 보훈청장, 유승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순국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소년병은 당시 병역 의무가 없는 18살 미만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한 이들로 현재까지 정부가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만 2,500여 명에 달합니다.